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특수 임용 합격자라고 합니다. 저의 1차,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민되고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1차를 준비할 때는 암기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거를 다뤘다가 또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이 뒤에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 걸 또 까먹고 다시 또 앞에 걸 보다 보면 또 뒤에 걸 까먹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험에 있어서는 2차 시험은 제가 또 말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2차에서는 이제 또 면접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저는 이런 말하는 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꼈고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퀴즈쌤으로 결정한 이유로는 사실 처음에는 퀴즈쌤을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특수교육에서 G스쿨 서진 선생님 거를 같이 들었어요. 서진 선생님 걸 듣다 보니 옆에 이제 유아특수를 다루는 퀴즈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연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고 아 이렇게 유아특수만을 다뤄주는 일반 유아 수업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아특수 하시는 분들이 특수는 어느 정도 잘 하지만 일반 유아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일반 유아를 크게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퀴즈쌤은 유아특수만을 위한 일반 유아를 너무 잘 다뤄주시다 보니까 바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퀴즈쌤과 함께여서 좋았었던 점은 이제 1차 시험 전에 퀴즈쌤에서 이제 총 4번의 모의고사를 같이 실시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셨던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특히 유아특수에서 그동안 이제 출제되지 않았었던 나누기 발달 단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퀴즈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을 다뤄주셨는데 그게 딱 시험 현장에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때 봤던 건데 하고 바로 쉽게 맞출 수 있던 부분이었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많이 잘 뽑아주셨고 그리고 2차 때도 정말 모의 수업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진짜 실제 시험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었고 그런 모의 수업과 면접을 통해서 제 부족했던 점을 잘 캐치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시험에서 이제 면접을 했었는데 면접 때 저희 강원도는 구상형 1개, 즉답형 3개 해가지고 총 4개의 문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퀴즈쌤 선생님과 함께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의 면접 문제를 받았었는데 그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답형 문제 2개였는데 즉답형 문제 3개 중에 2개가 나온 거죠. 저는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1차 때도 제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 출제가 안 됐었던 문제를 찝어주셨는데 2차에서도 그 문제를 3개 중에 2개를 찝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정말 기뻤죠. 네, 종이를 받자마자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퀴즈쌤과 함께 하시면 너무 즐거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 공부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스터디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혼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1차, 2차 모두 혼자 했어요. 스터디 없이. 1차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 퀴즈쌤이 나눠주시는 자료 중에 메타 레벨 1, 2, 3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풀이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랑 그런 바탕들을 반복적으로 풀이하면서 좀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할 때 그냥 볼펜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와펜이라고 있어요. 지워지는 펜. 그래서 그 기와펜을 사용해서 한 번 풀었던 거를 또 여러 번 풀 수 있거든요. 그게 쓰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 메타 레벨 1, 2, 3을 또 반복적으로 풀이했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건 사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풀이하는데 어떻게 풀이했냐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할리데이의 언어적 기능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답이 만약에 뭐 통제적 기능이었다. 그러면 답을 통제적 기능만 적는 게 아니고 뭐 도구적 기능도 적고 통제적 기능도 적고 할리데이가 얘기하는 통제적 기능을 다 적어봤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문제에 나왔던 내용에 관련된 거를 싹 다 적으면서 이제 반복적인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전 이게 암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랑 뭐 장점, 단점 또는 특징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적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1차 공부를 했던 것 같고 2차는 사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터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P예요. J가 아니고. 그래서 좀 즉흥적인 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들이랑 이제 계획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추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혼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혼자 하는 대신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았죠. 이제 가족분, 네, 가족들한테 저녁마다 이제 면접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여주면서 연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형 있잖아요. 인형 깔아놓고 그냥 그렇게 보고 했어요.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스터디를 없이 그냥 이제 가족분들과 인형을 활용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 차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면접 같은 부분이, 수업 시험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부 생활 하시다 보면은 모의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업 실험은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면접은 그렇게 많이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날 알아두면 좋은 꿀팁. 사실 꿀팁이라고 할 것은 아닌데, 이제 고민되었던 부분 중에 저는 시험날에 책을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이 책이 사실 많잖아요.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문제집도 있고 기본 이론서도 있고 뭐 참고서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제가 문제 풀이했던 그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문제 풀 때 뭐 장점, 특징, 단점, 뭐 단계 명칭 같은 걸 싹 적었다 했죠. 그래서 그 문제집에 저는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집 하나랑 그냥 노트에 있는 개념 정리했던 거 딱 그거 2개만, 그 정도만 가져갔던 것 같아요. 많이 안 가져가고. 많이 가져가도 못 봐요. 네, 막상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적당하게 제가 좀 요점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져갔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가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지금 통통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통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밥 먹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잖아요. 살이 쪄요. 살이 찌면은 몸의 관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시술 받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쪘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그런 거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 선생님, 정말 일반 유아 많이 고민되시죠? 저도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아가 사실 제일 문제였어요. 근데 퀴즈쌤이 정말 유아특수만을 위한 일반 유아를 봐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유아특수에서는 일반 유아를 다루긴 하지만 막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고 약간 비중이 적었던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퀴즈쌤이 잘 봐주셔서 정말 나왔던 것들, 그리고 비중이 높았던 것들을 쭉쭉 집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유아특수 선생님들, 퀴즈쌤을 통해서 일반 유아 점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특수 문제보다 일반 유아 문제를 더 많이 맞았어요. 정말 퀴즈쌤과 함께해서 일반 유아 고득점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파이팅!